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배달 서비스. 그러나 배달 노동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음식 냄새나니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이런 일 하겠냐라는 말. 초인종을 한 번만 더 누르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 이런 폭언과 혐언을 그들이 아닌 내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에 상처를 내는 감정노동, 이젠 멈춰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TBS,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선도하는 오너스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2시 31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하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잘 숙지해 주셔야겠는데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 야외 작업 자제하시고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착용하시고 충분한 물 섭취, 휴식 시간 짧게 자주 갖기 등 폭염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모자나 양산, 물도 항상 휴대해 주시고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있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정체 구간이 다시 길어졌습니다. 공사 때문인데요. 구리 쪽으로는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공사 중이라 서강대교부터 정체되고 반대 일산으로도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3차로 공사 때문에 한남대교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도 노량진 부근 4차로에 조금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여의 상류 나들목까지 25분 감안하셔야겠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에는 방금 전에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가양대교 조금 지나서는 4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입. 야야야 아직도 안 듣고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형 돈으로 하는 거야? 그래 있는 거 써 일단.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 판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콕 꺼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 더 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 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먼저 대리대 오인환 PD입니다. 네, 오인환 PD입니다. 이어서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금산 아가씨. 네, 안녕하셔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어서 와요. 예. 이거 대본 누가 썼어요 오늘? 네, 제가 썼습니다. 이거 맨 앞에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전해자가 왜 또 빠졌어? 또 탈자 있었잖아. 이렇게 할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한 청취자께서 190 그건 너무 잘 어울리고 훨씬 젊어 보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밤에 제가 밤무대 띱니다. 예. 아까, 데뷔하시는구나. 네. 아까 얘기 드렸죠? 네. 자 그리고요 오늘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자체 선정한 탑 뉴스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 쇼미더뉴스가 포맷을 좀 오늘 일신 우일시입니다. 매일 바뀝니다 우리. 자 먼저 탑 뉴스를 PD 2명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방만 오가는 정치 현장에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화를 내는 듯 질문을 하는 건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경찰이 권총을 들고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는 영상이 지금 화제입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경찰이 남성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영상을 본 시민들이 권총 쥐어주니 순식간에 해결되네, 흉기 난동범은 인권이 없다라는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가사 근로자까지 도입하는 시대를 맞아 정작 국내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0.7을 기록하는 저출산 기조에도 학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학생 수가 82만 명이 줄었는데 학원 수는 3만 개가 늘었다고 해요. 이 정반대 흐름 정말 멈출 수는 없는 걸까요? 잼버리 파행 뒷수습에 이 지자체 열세가 150억 원이 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부가 재원 보전을 약속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1년 동안 손님이 한 주문을 상습적으로 취소를 시킨 직원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2,7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오래 알던 동생인데 정말 배신감이 크다면서 사장님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두 PD가 꼽은 오늘의 주요 탑6 뉴스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왜 해외 뉴스는 없어요?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하라고 그랬잖아. 왜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요. 제가 일론 머스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아직 편지 예약 전송해놓고 아직 답장이 안 왔어요. 됐어. 네. 그 정도 했었으면 됐어. 네. 자, 해외 뉴스도 좀 소개 좀 다음부터 해주시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자고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막말 오가는 고성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번 주 뭐 단골 기사 아닙니까?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주요 포털에 이 검색을 했는데요. 마침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화를 내기만 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마침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초에 이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결론은 여야가 매번 극단으로 나뉘면서 이 정치적 현안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 날카로운 질문이나 이 품격 있는 답변은 이 설 자리 자체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이 대정부 질문 권한 자체가 이 대표 의원이나 원내대표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 정당의 선명성을 가진 의원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이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런 건데 네. 우리만 이래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영국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영국은 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의사를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답변자에게는 꼭 6차례의 질의 기회를 이 별도로 보장하고 있어서 이 벤치마킹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영국 의회는 그 우리처럼 그 서서 이렇게 앉아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 네, 마치 뭐 뭐 좁은데. 네, 뭐 랩 배틀 하는 것처럼 막 나서가지고. 영국 총리 나와 이래가지고 뭐라고 네. 막 그러고. 네, 저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안 되겠지 뭐 지금. 예? 자, 이번 우리 대정부 질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정의당 유호정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이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한번 제가 편집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시던 그 시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저희가 초청했던 모든 위원회는 다 응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야가 같이 와주신 위원회는 딱 하나였고요. 적어도 2023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의 후예와 친일파를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을 절멸하자고 합니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더덥습니다. 우선 좀 합리성, 과학, 지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평소에 희망을 해봅니다. 진영 정치가 3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개혁은 좀 영순이다는 점에서 한번 좀 오늘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사인 안 맞았어. 자, 경찰 테이저건 대신 권총. 네. 경찰이 정말 권총을 들었군요. 네, 경찰이 정말 권총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퇴근 시간에 40대 A씨가 술을 마시고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에 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를 한 거예요. 근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곧바로 테이저건 대신에 권총을 집어들었고요. 권총을 든 경찰이 칼 버려 엎드려 하자 범인이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퍼지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예. 범인 A씨는 아버지에게 혼나서 자해를 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요. 예. 범인을 검거하는데 단 20초만 걸려서 이것도 화제입니다. 그래요. 그 예. 경찰의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이 지금 뉴스 시간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흉기 난동이 잦아졌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경찰 대응이 좀 더 강해진 것 같다는 인상이에요. 네, 지난달 8월 초에 그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잖아요. 당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는 예고글이 계속 올라와서 그 예고글 때문에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이제는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면 물리력을 과감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난달 말에는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 저위험 예. 권총은 어떤 거예요? 예, 이 저위험 권총이요. 일반 권총보다 그 충격이 10분의 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를 탄환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나와요. 충격이 기존의 네. 권총 탄환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실제 권총은 뼈를 뚫고 관통을 하잖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는 6cm 정도 들어간대요. 허벅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뼈를 뚫지는 않는데요. 예. 예, 그런데 총을 잘 쏘나 봐요, 천 PD가. 제가 잘 몰라서 예.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분은 총 잘 쏴요? 아니, 남편의 말에 의하면 네. 본인이 본인 부대 사격 훈련에서 1등을 했다. 저랑 같네요. 여보세요. 치사병 출신의 특사수. 그렇게 하면 나도 잘 쐈어. 다 잘 쏴. 그래서 예. 제가 역시 당신 최고야라고 맞장구 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 이 저위험 권총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요. 그 스마트 모듈을 탑재를 한대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지만 네. 이게 뭐냐면 예. 충격을 가한 시간과 장소, 발사 각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그 기록하는 칩이래요. 그래서 권총 안에 무슨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거네. 그러니까. 네, 그런 기록 장치를 넣어가지고요. 네. 그 경찰이 과잉 대응 논란이 있을 때 이것을 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경우에는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발포했을 때 이럴 때 칼을 들고 있을 때 과잉 진압이라고 하지 마세요. 경찰이 잘했습니다. 또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시민의 안전이 최선이죠. 처음으로 사인 맞았습니다. 자, OPD. 네. 잼버리 관련해서 최근 자료가 나왔는데 네. 잼버리 파행으로 지자체 예산이 갑자기 투입됐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오늘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모선 의원이 이제 그 집행을 이제 결과를 이제 취합을 해봤더니 약 150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전북 등 11개 시도에 달했고 149억 2,400만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네, 지자체도 고민이 클 텐데 정부 입장은요? 우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9일에 각 지자체에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재원을 보전할 예정이다라고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게 구체적인 정부의 추가 발표가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좀 일선에서는 혼란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산댁 천 PD. 다음 네. 뉴스가 이 치킨집 직원이 손님의 주문을 상습적으로 취소했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의 사연인데요. 그 직원이 혼자 낮에 일하나 봐요. 낮에는 이제 직원만 있는 거죠. 그런데 낮 시간에 주문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상해서 배달 앱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주문 거절 건수가 매일 2-3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합치면 한 개의 배달 앱에서만 총 957건이었대요. 아, 한 사람이 소비자 한 명이? 아니요. 그 지금 이 직원이 한 개의 배달 앱에서 한 개의 배달 앱에서 거절한 주문 건수만 957건이었대요. 그러니까 배달에 음식점 들어가 있으면 네. 왔어요.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배달 신청이 오면은 네. 그걸 저 직원이 그냥 취소시켰다는 거죠. 왜 그랬어?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직원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고 참. 그 주문을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사장님 그러면 다 손해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장님이 잘 아는 동생이라서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믿고 가게를 맡겼더니 네. 그 알바하는 그 사람은 네. 게임에 빠져 있더라. 네. 그리고 띵동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가서 음식 조리해서 배달 보내야 되는데 네. 그걸 취소시키고 게임만 하고 있더라. 네. 그 전에는 더워. 덥다 더워. 그래서 일단은 사장님께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의성 영업점 손실 신고를 고려하고 계시고요. 그 해당 직원은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지적을 하니까 당일 통보해서 당일 퇴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듣고 계시던 순도 라빠님께서 오손도손 재밌네요. 가정적이 진행 듣기 무슨 가정적인 진행. 오손도손. 내가 아빠야 그러면? 아빠 네. 남매하고 하는 거야 네, 지금? 네. 아빠 삼촌하고 뭐 예. 조카들하고 한다 이런 개념인데. 자 그리고 네. 천진 PD가 저위험 곤충 얘기해서 골라온 노래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살자는 취지로 권총 얘기도 했으니까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들이대 뭐 이런 김홍국 씨 같은데. 선곡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겠답니다. 김경래 네. PD가. 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금산떼기 선곡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듣겠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